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한국 현대사 24번째로 국제부문 전쟁이 연속인 중동은 어디로 갈까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10월 초에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전격적으로 새벽에 급습한 이후에 중동 전세에 대해서 제가 이게 그때 많은 사람들이 전면전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다 했는데 내가 끝없는 전쟁으로 가게 될 거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때 제 말이 좀 황당하게 여겨졌겠지만 얼마 전에 이스라엘이 하니엘을 테헤란에서 암살하고 그러면서 이란의 보복이 진행되고 이 이후에 이 전쟁이 끝까지 갈 수밖에 없는 것이 단순히 하루 이틀 된 문제가 아니라 수백 년, 수천 년 묵은 문제들까지 누적되어 있다는 데 문제의 근원이 있고요. 또 중동과 이스라엘 전쟁이 아니라 중동과 서방과의 오랜 원한이 이렇게 그 배경에 있다는 겁니다. 요 근래에 중동의 미래를 예측한 여러 책을 읽어봤는데 첫 번째는 중동이 민주화되지 않고 미국이 빠진 중동이 태형적으로 오히려 과거로 돌아가게 될 거다라는 예측이 많았습니다. 그러면서 사우디 왕국이 10년 이상 살아남지 못할 것이다라는 추정도 있었고 UAE나 카타르, 바레인 같은 왕정도 다 무너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요. 그들이 무너진 자리에 이슬람 강경 세력들이 득세하게 될 거다. 그리고 이제 이 100년 후의 미래를 내다본 부분은 중동의 터키가 맹주가 될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이것도 깊이 제대로 중동을 분석하는데 실패한 부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터키는 중동의 이슬람의 지배력을 가지지 못하는 이슬람 국가지만은 사실상 중동 취급을 받지 못하는 나라죠. 그래서 오늘날 이 중동의 모든 문제의 근원은 이스라엘과 이슬람 국가 간의 대결로 보는 게 아니라 사실상 중동의 낙후의 근원이 미국과 서방에 있다. 그들이 과거 기독교 국가로서 십자군 전쟁을 일으키고 이제 그때로 거슬러 올라가는 거예요. 사실상 도적되었다. 그런데 이제 그 이후에 근대 국가에 들어서면서 석유를 탈취하고 중동을 식민지 지배해서 타락시켰다. 이슬람 강경주의자들이 오늘날 만악의 근원을 미국이나 서방 국가를 지목하는 데는 그 원인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중동에서는 이 젊은 애들, 특히 저소득층에 속하는 젊은 애들이 중동뿐만 아니라 북아프리카, 또 아프리카 각지에 숱하게 있어요. 그런 애들이 해교 이슬람 강경 테러 조직의 일원이 되고 또 해교 강경파에 가담하는 이유, 그래서 테러를 저지르는 이유는 오래된 이 정오감에 있다는 거예요. 원래 십자군 전쟁 때 보면 살라딘이 그랬듯이 이슬람이 오히려 이 전쟁을 일으킨 이교도 기독교에 대해서 관대하고 기독교가 오히려 자기들이 지배하면 몰살을 시키고 더 잔인했어요. 그래서 이슬람이 있는 중동의 도시들에는 다마스커스나 또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나 카이로나 이런데 심지어 아프리카, 이디오피아 이런 데는 이슬람 신자들과 기독교 신자들이 공존했습니다. 레바논도 지금 기독교 신자와 이슬람이 공존하고 있잖아요. 이슬람은 오랫동안 기독교의 반개 계파들 신도들과 공존을 해왔어요. 예루살렘에서도 그렇고 베이루트에서도 그렇고 다마스커스에도 그렇고 이라크에서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기독교가 사는 지역에서는 중동을 이슬람에 대해서 굉장히 배척을 해왔죠. 지금 이 서구 세계의 이는 난민, 이민, 이슬람 배척 운동의 실체는 어떻게 보면 오래된 기독교들의 자기 정체성을 위협하는 이슬람에 대한 배척과 우리를 같이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슬람은 기독교라는 부분에 대한 이슬람의 기독교 세계라는 부분에 대한 적대감이 누적되어 왔고 이것이 이제 두 가지 형태로 이렇게 번지고 있었어요. 하나는 이 사우디 왕국이 건설될 때 이슬람 지도자들이 와하비 운동이라 해서 사우디 왕국 건설에 주된 역할을 하고 많이 도와줬어요. 그런 다음에 이들은 자신들의 강경 이슬람 운동을 사우디 정부가 채택하도록 했어요. 그래서 사우디에서는 이 이슬람
이 고란 경전에 근거하는 종교 경찰이 돌아다니면서 그 종교적인 규칙을 어기는 자들을 적발해서 대행을 가고 처벌을 하고 있죠. 그래서 사우디 왕족들이 술을 먹을 때는 전부 두바이로 가서 먹는 게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와하비 교단의 일파들이 와하비즘이라는 이슬람 수니파 강경 세력을 형성해서 알카에다와 IS가 전부 사우디에서 비롯된 조직이에요. 그래서 한편으로 사우디의 왕족들이 알카에다에 연관돼 있고, 과거 알카에다가 소련하고 전쟁할 때 아프간에서 사우디 왕족들이 많이 도와줬죠. 이후에 이 사람들이 방향을 미국으로 틀었을 때도 많이 도와줬어요. 알카에다가 9.11을 일으킨 다음에 부시 일가가 사우디 왕정들에게 지금 빨리 출국해라, 재산 빼돌리라고 고치했다는 소문들까지 돌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이 사우디가 이슬람 국가 IS가 중동의 이라크와 시리아 등에서 득세할 때도 상당히 방치하고 도와줬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겉으로 이런 강경파들에 대해서 강경하게 대처하는 척하면서 뒤로는 사우디를 벗어난 이슬람 강경파들은 도와줬어요. 그래서 9.11 사건 같은 경우에도 사우디 관련설이 끊임없이 나왔던 겁니다. 사우디 안에서만 설치지 말고 밖에 나가서는 너가 마음대로 해라, 적당히 도와줄게. 자, 그래서 오늘날 이슬람 강경운동의 배경에 사우디가 있다라는 게 이게 지금 굉장히 모순적인 거고 잘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에요. 또 다른 하나는 수니파와 양대 산맥을 이루는 시아파. 이 시아파는요, 수니파에 대해서 불구대천의 원수적인 그런 시각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 시아파는 이란 혁명의 근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시아파의 지도자 호메니가 이끄는 이 혁명이 당시 친서방적인 팔레비 왕정을 뒤집어져 버렸어요. 당시 이란이 중동에서 가장 잘 나가는 선진화가 진행된 국가였는데 그 이란이 순식간에 이 빈부격차에 불만을 품는 사람들의 이 이슬람 혁명 가담으로 무너질지는 꿈에도 생각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란이 1978년에 팔레비 왕정을 몰아내고 미국 대사관 직원들을 인질로 잡고 미국이 또 그걸 구축하려고 시도하다가 미군들끼리 그냥 추락사고가 벌어지고 사망자만 발생했고 그 일로 카트가 대통령 선거에서 떨어졌지요. 그래서 이 시아파는 해외로 혁명을 수출한다. 그래서 이 시아파의 이슬람 혁명 수비대, 그 중에서 특히 정예 특수부대가 쿠드스군인데 이 쿠드스군이요, 예루살렘이란 뜻이에요. 쿠드스가. 그래서 예루살렘을 회복하겠다면서 이 쿠드스군은 주로 해외로 나가가지고 미국이 이라크에 후세인을 제거한 이후 이라크의 민병대를 지지하면서 이 수니 시아파가 뒤섞여 있고 시아파가 좀 다수인 이라크를 이제 시아파에 완전히 권력이 넘어가도록 만들어 버렸어요. 당시에는 소수 수니파가 후세인과 함께 이라크를 지배하고 있었죠. 자, 그 다음에 시리아의 아들 아사드를 도와가지고 시리아에 일어난 반란을 진압하는데도 이 쿠드스군이 역할을 했어요. 심지어 이 쿠드스군은 헤즈볼라를 만나가지고 지금 헤즈볼라가 오늘날 저렇게 방대한 군사 조직으로 성장할 수 있게 도와주고 이스라엘에 대한 공격을 하도록 했고, 이스라엘 내부까지 손을 뻗쳐서 하마스를 조직해서 온건 팔레스타인 파타와 결별하도록 만들었고, 심지어 사우디에 저항하도록 지금 나라가 없이 내전이 벌어진 예멘에서 그 후티 반군이라는 조직을 갖다가 밀어서 그들이 예멘의 사실상 지배적인 조직이 되도록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시아파의 초승달 지대라고 예멘부터 이란까지 이르기까지 이 초승달 구역들을 이란이 장악하는데 성공하고 점점 세력을 키우고 있던 그런 단계에서 미국이 술레이만이라는 쿠드스군 지도자를 죽여버렸죠. 그래서 이란은 최근에 미국과 이스라엘에 의해서 자기들 내부의 강경파 리더들, 그리고 또 자기들 똘마니 하마스 조직의 최고 리더들을 여러 명 잃었습니다. 그래서 이란이 이제 더 참으면 그야말로
자신들의 중동에서 맹주 역할이 상실될까봐 지금 이번에 이제 보복을 차례대로 전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슬람 전체는 순이든 시아든 관계없이 끝없는 분노의 근원이